근데 많은 언론에서 일단은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뭐 왜 지금 나왔을까? 우연일까요? 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철규, 장제원, 건진법사는요 여권의 핵심 실세 K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윤핵관들이 거의 싹쓸이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이러한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을까? 우연히 벌어졌을까? 허재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캐비넷이 열린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연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은 없는 것 같다. 우연은요 신승훈 노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신승훈 노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진영 원장님은 장성철 노래 소장의 잘 모릅니다. 몰라요? 어쨌든 간에 우연은 아, 아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보는데요. 이 두 건이 이제 장제원 의원 전 의원 의혹건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자제건이 둘 다 경찰발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검찰발이 아니야. 그렇죠. 경찰 수사 중인 내용이니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일 불편했던 분들이 대다수의 경찰들이에요. 검찰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라는 자괴감도 있었고 또 동원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경찰 인사와 다른 방식의 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한 경찰 고위직들, 네. 뭐 치안감 이상 사람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자리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경찰 이야기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자기들끼리의 진급하는 엘리트 코스로서의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핀셋으로 찍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총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청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지방청도 아니고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하던 분이 총경 진급한다. 경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확률이 굉장히 낮죠. 이런 확률이 있을까? 거의 뭐 맞습니다. 네. 몇만 분의 1 정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했던 분이 지구대로 좌천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황당무계한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경찰들의 전반적인 불만이 이런 일들이 정권 말기에 터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추론해 봅니다. 근데 만약 권력으로 눌렸다 아니면은 알아서 경찰에 있는 지인들이 옛날의 부하들이 알아서 그냥 눌렀다. 과연 그게 21세기 통할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도 그게 통한다고 별로죠.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용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야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선거 출마도 포기했고 이랬는데 이분이 또 이제 이력을 따져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비서실장을 했던 중체이교 핵심 찐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분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탈당까지 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맞아요. 보니까. 네. 어제 본인의 해명하는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제가 받은 그냥 뉘앙스 느낌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막 묘하게 틀어가지고 보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탈당한 것을 보면 본인 스스로 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 용도라고는 안 하지만 돈을 준 것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취직도 시켜주고. 네. 그럼 왜 그랬겠냐고. 그 배경이 네. 네. 그냥 그냥 일 잘하고 예뻐가지고 뭐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참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얘기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도 정치 생명이 이 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냥 뭐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몰락이죠 몰락. 탈당 이야기를 들으면 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부의 경쟁자들이 작동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경쟁자들이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얻어맞는 것 같지만요. 같은 당내에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당내에 있어야지 정보를 많이 취합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 친박 친이계 서로 계보를 넘나든 분들도 있잖아요. 넘나들 때 이쪽 계보 정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경선했던 그 2007년입니까? 네. 그때는 거의 뭐 당 안에 쪼개진 두 당처럼 극렬하게 갈등을 빚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
사실관계는 제가 근데 속단할 경쟁의 수 없고요. 논리가 작동했다는 것은 누군가 장제원을 견제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장제원의 입지라는 게 넥스트가 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산시장? 부산시장? 네. 그런 식으로 그 미리 꿈이 있었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많이 밝히고 얘기했고 음.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음. 그런데 그냥 그 부산시장 경쟁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고 네. 하여튼 묘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 해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강한 본인 스스로 제기합니다. 의심이 든다 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뭔가 다른 낌새를 사전적으로 예, 알지 네.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고소가 되고 언론에 제보가 돼서 보도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한면 며칠 동안은 준비가 됐겠죠. 예, 네. 그러한 분위기도 읽고 뭐 피해자가 장제원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죠. 아 그리고 저는 늘 보면서 고약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자식 간수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철규 의원은 아들 문제고, 문제고. 우리 장제원 의원은 또 이제 아들이 또 사실은 지난번에 래퍼죠. 무면허 운전에 네. 이렇게 그 경찰관을 폭행을 했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또 한 번 심지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대한민국 연좌제가 있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을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아들 문제에 아버지의 힘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무마한다거나 은폐한다거나 절대 안 되는 그렇다면 문제죠. 이거는 네. 이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규 의원 문제가 좀 더 우리가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장 그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해 가지고 내부에 감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해야 뭐 된다고 이런 생각이 봅니다. 듭니다. 네. 그 장제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에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불편한 신경까지 내비친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계엄이 불편한 게 아니라 체포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그래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많은 말들 했어요.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손가락. 네. 장제원 의원한테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본인이 교육을 한다거나 훈육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건진법사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네.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 네. 이걸 예견한 분이 있습니다. 예견했어요? 누가? 창원에는 명태균이 있지만 부산에는 강땡땡 선생이 계십니다. 강땡땡 선생?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명태균 씨와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주 그 해운대 지역에서 네. 상당히 역술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역술이에요? 이분 역술이에요. 아, 그래요? 강땡땡 그분이 강 선생님? 역술인데 네. 저도 이제 10년 전에 가가지고 네. 봤어요. 네, 강땡땡 선생을. 네. 진짜 줄곧 다 맞추더라고. 어. 근데 이분이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언제요? 내가 미리 장제원 너한테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그때 상당히 나를 비웃으며 갔다. 왜 조심 안 했냐? 그러면서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이렇게 전봐준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이제 게시를 한 거고 어제, 이 터진 어제. 다음에 어제. 나의 경고를 무시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다. 후과가 네, 있다. 야. 그제 2주 후에 강 선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뭐 가서. 상담하시려고요? 우리 구교영의 정치비상구가 언제 100만이 되나. 10만부터 넘기고. 예, 아니 빨리 농담처럼 내려가. 얘기하는데 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잘 맞추. 진짜로? 그러면 지역 정가에서도 많이- 장제원 의원님이 찾았다고 했다는 얘기는 뭐 다선 의원들 포함해서 뭐 유력 인사들이 많이 가는 분이겠네요. 그럼요. 예.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옛날 30년, 40년 전 정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역 토의 아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박특흠 의원도 비슷한 느낌이 나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전봉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차량으로 인원 동원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진짜 민주당도 대단해요. 과거에 네. 호남 쪽에 가면은 이제 지역 토요의 아들들, 네. 건설회사 사장 아들들이 국회의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여당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정당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정치 헌금 많이 내면 꼽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야당도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그렇죠. 재력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 업자 출신들 국회의원들 또는 업자 출신들의 아들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경선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류의 경력을 사회적 활동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당내 경선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금권 선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압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당내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엘리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르는 제도도 네. 각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물론 장제원 의원은 애초에 처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서천호 의원입니까 이상한 발언하신 분. 아뭐 예, 뭐 그죠. 그런 분들 보면서 빨리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않으면은 정치가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니 그 당내 경선이 금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를 또 이제 추가로 관련해 가지고 네.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모양이고 결국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혐의 내용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털어진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거는 지난번과 다른 점은 윤석열 정부 재임 중에 벌어진 공천원금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하여튼 좀 영적인 기운이 좀 세다. 영험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잘한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지망생과 의원들이 줄 서서 만났던 분이에요, 사실은. 손 한번 잡아달라고. 네.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천공하고 명태균 씨와는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정치 이런 거에 좀 개입하기보다는 다른 인사, 경제, 세금, 국세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본인의 영역을 넓혔던 분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지. 그렇군요. 네. 그 상당히 많이 추측인데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축적했을 것 같은데 이분을 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분과 대단히 가깝게 지낸 국민의힘 핵심 실세 의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문제로 그때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인가요? 이 문제로 이미 기도비 수수한 혐의로 네? 재판을 보내놨거든요. 네. 영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정부 그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보다도 더 큰 일들이 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들으셨어요? 네, 저도 대충 알고 있고요. MBC에서 특정 팀이 이분을 몇 년 전부터 추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네, 네. 그래서 사채시장 뭐 연결설 그리고 뭐 특정 그 사업 인허가 관련되는 이야기 이런 네. 일들에 대해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형 사건 터질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하고는 달라요. 네. 이분도 당연히 통화 문자가 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휴대폰 압수하면은 다칠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여권에 많은 것 같은데 이 건진법사까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기대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끊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타고 올라가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지 혼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사실 이번에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삼부토건 얘기를 꺼낸 것도 저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빗장이 열렸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원장님 진짜 네. 뭐 국가기관들이 다 약속하고 뭐 이번 저도 주에 다 공개하자.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뭐 무속 샤먼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가짜 샤먼이야. 오방. 오방떡. 디자인을- 여기 진짜 네. 샤먼 무속 정권이에요. 진짜. 진짜 무속 정권인 게 저는 이 정부에 참여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한테 수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야, 실제로 그렇다고 한겨레 한다면은, 21에서 뭐 몇 달 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무속과 관련된 기사를 뭐 많이 취재를 하고 썼거든요. 내놨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아이 뭐 사실일까 하면서 가볍게 넘겼는데 그런 것들도 더 심층 취재를 해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두 분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사인에 나왔던 거 재밌게 본 거는 그 박완수 당시 국민의힘 의원 이게 때는 2021년 8월 6일인데 그 명태균 씨의 소개로 박완수 의원이 지금 이제 경남지사죠. 이분이 또 창원 의창구의 지역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택에서 그 사진을 둘이 찍는 사진을 명태균 씨가 찍어주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이제 그 3자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근데 네. 김건희 씨도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아니 사진을 봤을 때는 윤석열과 그다음에 박완수가 있었고 그 네. 사진을 명태균이 찍은 거죠. 네. 본인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건 뭐 네.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내가 플랫폼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회사이기도 하고. 네. 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왜냐면은 또 창원 의창구 지역구를 또 김영선 전 의원한테 물려준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 상황인 건데. 박완수 지사와 김영선 전 의원은 네. 명태균 씨의 5분 대기조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5분 대기 5분 대기. 네.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어느 순간인가 그 정도로 명태균 씨에게 의존을 했다. 왜 의존했겠어요? 명태균 씨가 워낙 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친해. 네. 딱 이런 영향력 갖고 있어 하면서 계속 사진 보여주고 문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서는 야 명태균 씨랑 친하게 지내고 잘 보내면 나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나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출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에게 의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명태균 씨 사진을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니까 여러 사진이 나온 건데 본인이 또 찍은 사진 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 사진으로는 명태균과 원희룡 둘이 있는 사진, 명태균과 김종인 둘이 있는 사진, 명태균과 이준석 둘이 있는 사진,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가족이 강원도청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관사 가서 찍은 것을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진 많이 찍는 사람 좀 약간 정치권에 주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걸 네. 기념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증거로 남기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명태균 씨들 이런 식의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본인이 문제가 몰랐겠지. 된 상황을 생각은 못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본인은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는 이렇게 인맥이 넓어. 나는 이렇게 영향력이 많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을 많이 했어요. 보여주고 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완수랑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경남지사 됐잖아요. 네. 그럼 경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이나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명태균 씨 나 이거 찾아가서 봐라. 그렇지. 나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너님 전화 통화해봐? 문자 보여줄까? 막 네. 이런 용으로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사진을 다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는 사실 사진을 굉장히 안 찍는 왜요? 여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사진 찍은 게 다 있습니다. 이거 털면은 지금 장성철 게이트 터져요? 정권에 있는 사람들 무사하지 못해요. 진짜 내가 다 찍어놨어. 골프 찍은 거밖에 없어. 장 소장님 저기 핸드폰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이제까지 친윤인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장성철 소장한테 정보 준 사람들, 빨대 역할한 사람들 다 드러나. 이제 제것 통화기로 이거 되면은 정말 큰 게이트 같습니다. 나를 뭐 보수 참칭이라 했던 사람들, 저한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네. 다 걸립니다. 여기. 요즘 그 시류 변호 맞물려 가지고 장성철 소장한테 연락이 뜸하다가 다 뜸해요 지금. 다 뜸 지금 지금도 여전히? 뜸해요, 뜸해. 왜 그렇죠? 요즘은 좀 바뀔 법한 거 아닙니까 조금? 아니, 예. 더 조심하죠 지금. 그래요? 예. 괜히 빌미 잡히면 안 돼. 그런 상황이군요. 네. 어제 저녁에 대단히 그 국민의힘 쪽에 유력한 대선 후보분이 한 분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진짜로? 예. 뭐라고 왔어요? 제가 이제 방송 뒤에 잠깐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연락을 주시면서 네.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여권의 후보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만나고 계신데. 아니 네. 다 옛날부터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네. 반가운 마음에 전화하신 거죠. 그냥. 저 사진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요? 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거 진짜 너무 웃기지 이거. 그렇네.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 혹시? 너 몰라요. 누가 네. 주더라고. 그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그것만 갖고 다니면 아니, 보통 기자들이 이란 티 내려고 할 때 여야 대표 만날 때 뒤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진 찾아봤는데 유명한 사람하고 찍은 사진 하나 있어. 누구예요, 누구? 시진핑하고. 진짜? 시진핑하고 이렇게 제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대단합니다. 앞서있잖아요. 아니 근데 시진핑하고 왜 악수를 하고 해요? 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사진단으로 김무성 대표가 특사로 갔었어요. 그때 제가 공식 특사 단원으로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꼿꼿하게 그때도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었나요? 아니면 오래 먹어요. 진짜. 2012년도 그 전부터. 아니 이번 주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 좀 나오겠는데요. 왜? 장성철의 정체가 드러났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중국과의 시진핑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큰일 지금 났다, 큰일 한국 났어.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 걸 풀지 그랬어요 사진을. 없어요, 그건. 없는데 네. 중국에 있는 그 공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가 이 사진을 그때 뭐 보여줬더니 네. 이거는 공안들한테 100% 통한대요. 아, 이게 시진핑 그런 게 악수면 있대. 황제랑 같이 시황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신은 이제 중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이제 면제가 됩니다. 야. 이 사진은 꼭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저기 하얀 머리가 아니네. 2012년도. 예, 까만 머리셔가지고. 야, 그래도 그 사진을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구독자들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나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제가 대한민국에 한번 잘 네, 고개도 안 숙이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 보니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부러 서 있을 때 찍은 거죠. 저거 다음에 거의 아니야. 사실 저 앞에서 인사를 쫙 하고 그다음 걸어가서 이렇게 사진은 알겠습니다. 그 네. 영상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사진만 검색해 봐야 보면은, 됩니다. 네.